안녕하세요. 케찹 스토리의 하워드 조이스입니다. 네. 이번 스토리는 저희가 밥 먹듯이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이야기예요. 되게 현실적인 이야기인데 좀 재밌을 것 같습니다. 바로 무능한 상사랑 일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이스님은 그 상사로 되게 오랜 시간을 보내셨는데 무능한 상사가 단순 그냥 무식한 상사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무능한 상사하고 성품이 별로 좋지 않은 상사하고는 좀 구분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단순히 성질이 더럽다고 해서 네. 무능한 건 아니죠. 근데 네.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확실히 구분을 해야 된다. 네. 성질이 더럽거나 나랑 안 맞는다고 해서 무능한 건 아니다. 네. 나랑 안 맞는 거니까 좀 나쁜 사람이다라고 해서 나쁜 무능하다고 사람. 생각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오케이. 무능한 상사는 일을 못하고 또는 안 하고 뭐 이런 상사고, 성품이 나쁜 사람은 그냥 성질이 나쁜 사람이에요. 그 어떤 사람이 무능한 상사냐는 그 팀에서의 이제 팀원, 그러니까 내가 팀원이라고 했을 때 내 입장에서 또는 어떤 조직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결정 장애가 있는 상사, 무능한 사람이죠. 그렇죠. 그런데 내가 괜찮으면 무능한 상사가 아닌 거예요. 되게 주관적인 거네요. 그거? 주관적인 거죠. 그리고 이제 엄청 추진력이 좋은 상사, 말 그대로 추진력이 좋아. 어떻겠어요? 유능한 사람이죠. 근데 내 입장에서 추진력만 좋아가지고 이것저것 막 시켜. 근데 내가 너무 게을러. 그럼 굉장히 무능한 상사인 거예요. 벌려놓은 게 많으니까. 자기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무능하다. 네. 그렇지. 그러니까 분명한 거는 무능한 상사는 이 팀원인 나의 일 의욕을 굉장히 떨어뜨리는 사람이라는 거. 무능의 정의는 네. 내 의욕을 떨어뜨리는 것. 그렇죠. 그렇겠네요. 팀원 입장에서는. 네. 그러니까 뭐를 못하는 사람, 뭐를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일 의욕을 떨어뜨리느냐 아니냐. 이게 진짜 정말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네. 그냥 단순히 무능이 아니라 그냥 나의 일하는 그 의욕을 떨어뜨리느냐. 이게 그렇죠. 그렇게 정의를 해볼 수 있겠네요. 며칠 전 제가 친구랑 전화를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일이 엄청 많아서 힘든 거랑 무능한 상사랑 일을 하는 거랑 무엇이 더 힘든 거냐. 참 진짜 어려운 이야기였어요. 근데 사실은 제 경험을 이렇게 뒤돌아서 보게 되면 일이 많고 일이 어려워서 힘든 것보다 보통 직장 생활에서 힘든 것은 바로 사람 때문에 힘든 것 같거든요. 근데 특별히 무능한 상사랑 일을 하게 되면 정말 삶이 피곤해지고 힘들어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예. 결국 조직에서 일보다는 사람이 더 힘들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상대적 관점에서 아까도 이제 주관적 관점, 결국은 상대방이 누구냐에 관해서 얘기를 했는데, 상대적 관점에서 무능한 상사 일하기를 우리가 좀 이렇게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능한 상사랑 요새 일하느라고 엄청 힘들어하는 제 지인이 있어요. 불쌍해요. 근데 이 친구는 엄청 똑똑한 친구예요. 그래서 이 주제를 어떻게 얘기할까 고민하던 중에 그 친구의 고민을 듣던 이 와중에 제가 이제 그 오래전에 알고 있던 어떤 표가 하나 있었는데, 이제 어떤 휴먼 리소스 매니지먼트 회사에서 그 어떤 표로 해가지고 인재 타입을 얘기하던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맞아. 이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오늘 얘기가 조금 재밌어지겠다. 이제 제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4가지 유형이 있는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네. 첫 번째 어떤 유형인가요? 똑똑하고 부지런한 사람. 똑똑하고 부지런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네요. 그렇죠. 네. 두 번째. 아니, 똑똑하고 부지런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똑똑하고 부지런한 사람은 능력 있는 일 잘하는. 이렇게 말만 그러면 말 그대로 되게 엄청나게 좋은 사람이잖아요. 네. 근데 이런 사람은 업무를 벌려놓고 상사가 됐을 때 밑에 있는 사람은 무조건 서포트만 시켜요. 왜냐면 자기가 똑똑하고 부지런하기 때문에 자기가 다 해. 그리고 밑에 애들은 다 밑에서 너는 허드렛 서포트해. 일만 해. 그래서 직원의 발전에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똑똑한데 게으른 사람. 똑똑한데 게으른 사람. 네. 게을러서 일하는 게 싫어. 똑똑하긴 해. 근데 게을러. 그래서 일은 밑에 사람한테 시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브레인이네, 브레인. 예. 밑에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발전이 어마무지하게 빨리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의 장점은 뭐냐? 결정적일 때 판단은 잘해줘. 똑똑하기 때문에. 좋네요.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예. 세 번째, 멍청하고 게으른 사람. 멍청하고 게으른 사람. 이 사람은 멍청한 거는 시간 지나서 노력하면 똑똑해질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런 의욕이 없거나 뭐 가능성이 없을 땐 최악의 조합인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멍청한데 부지런한 사람. 이건 진짜 저는 이런 사람이 조직에서 최악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감당하지 못할 일만 엄청나게 벌려놔. 부지런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판단력은 없어. 그러니까 이쪽 갔다 저쪽 갔다 그럼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상사가 될 경우 오 마이 갓. 그렇죠. 네 저는 못 번째 견뎌요. 유형은 진짜 상상만 해도 되게 힘들 것 같습니다. 정말 피곤할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이게 사실 어떤 사람이 무능하다가 아니라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이 만났느냐에 따라서 일하기 힘들다, 일하기 건들만하다, 일하기 좋다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의 유형과 내 상사의 유형이 어떤 조합이냐에 따라서 그렇죠. 내 운명이 갈라지는. 예. 그래서 저는 이거를 좋은 조합, 그럭저럭 괜찮은 조합은 사실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좀 일하기 힘든, 그야말로 무능한 상사와 일하기 어떻게 일할까 하는 조합에 어울리는 몇 가지만 여기서 얘기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나씩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먼저 멍청하고 부지런한 상사와 똑똑하고 게으른 사원이 만남. 약간 요 두 조합.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될까요? 아까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런 상사는 이것저것 마구 벌려놔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 산으로 가보자. 어머, 이 산이 아닌가 봐. 저 산으로 가자. 어머, 저 산이 아닌가 봐. 내려가자. 이러면서 엄청 피곤해요. 근데 똑똑하고 게으른 팀원은 머리로 다 알기 때문에 이 산이 아닌 걸 알아. 그래서 입에 불평불만을 달고 살아요. 근데 이 자신도 게으르거든. 그러니까 머리만 괴롭고 몸은 안 괴로워. 그렇겠네요. 아무리 이 산으로 가보자 해도 별로 안 따라가고 안 그러면.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하고 서바이벌을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말로 계속 스트레스를 풀면 돼요. 누구한테 그냥 자기 상사 욕을 해. 계속하면서 적당히 욕하면서 회사 생활하면 돼요. 왜냐하면 멍청한 상사는 이 사람을 내치지도 못해요. 멍청해서. 그 능력이 없거든요. 자, 그럼 두 번째로 멍청하고 게으른 상사와 똑똑하고 부지런한 사원의 만남. 요 조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멍청하고 게으른 사람은 회사 입장에서 보면 가장 데미지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요? 리스크가 적은 사람. 리스크가 적다. 네, 기껏해야 월급, 아니면 약간의 회사 비용, 그것만 감수하면 되는 거예요. 네, 왜냐면 멍청하고 게을러서 일도 안 벌려요. 네, 그러니까 월급만? 이렇게 프로젝트를 하겠다 이런 의욕도 별로 없고, 네, 실제로 추진력도 없으니까. 근데 똑똑하고 부지런한 팀원이 이런 상사하고 일하게 되면은 그냥 그 직원이 알아서 다 하면 돼요. 알아서 그냥 내 팀장은 아무것도 안 하고 못 하고 내가 다 한다 이러고 잘난 척하면서 의시되면서 온갖 거 자기 혼자서 내 세상이네. 내 세상이네 하고 하면 돼요. 그러고 나서 상사를 대놓고 무시해요. 또 이러면 이 인품이 똑똑하고 부지런한 사람이 또 인품까지 좋으면 굉장한 사람이지만 그런 사람 참 드물거든요. 그러니까 대놓고 무시하게 되는데 근데 최악의 경우 멍청하고 게으른 상사는 무시당하는 것도 잘 몰라요. 자기가 무시당하고 있는 것도 모른다. 슬픈 경우죠, 이런 거. 그럼 세 번째로 멍청하고 부지런한 상사와 똑똑하고 부지런한 팀원이 만났다. 요거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이게 무슨 저주받은 운명인가 하는 만남인 것 같아요. 네. 팀원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 상사가 생각 1도 없이 움직이는 것 같거든요. 그냥 쉼없이 벌려. 그러면서 이것도 하면 어때? 저것도 하면 어때? 어디서 들어본 거는 다 시켜요. 그러고 나서 결정적일 때 결정도 안 해줘. 그 시간도 맞춰서 결정해줘야 되는데 그 시간도 관념도 없어. 개념도 없고. 그런 상사한테 맞춰가지고 꼬박꼬박 논리적으로 자기 의견을 표시하고 대안도 제시하고
뭐 이러면서 얘기하고 알아듣지도 못하는 대화를 하고 있으니 이 사람들은 답답한 거지. 그럴 수 그래서 있겠네요. 초기 단계 보면 팀원은 좀 끈질기게 본인의 논리를 막 얘기를 해요. 네, 설득시키려고 해요. 근데 견원지가처럼 사사건건 부딪혀요. 부지런하니까 상사가. 그러다가 이제 중간쯤 가면 이 팀원은 기진맥진해가지고 의욕이 탁 저하가 돼요. 이거가 돼서 상사가 하자는 대로 가봐요. 가는 노력의 과정을 거쳐 이렇게 한번 맞춰볼까?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나는 이 사람과 같이 내 운명을 할 수가 없다. 그리고 HR로 가든지 아니면 회사 밖으로 눈을 돌리든지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를 좀 듣고 나니까 제가 어떤 유형의 상사인지 또 제 팀원들이 어떤 유형의 또 팀원들인지 한번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참 조이스님 말씀하시면서도 제 마음이 좀 많이 무거웠습니다. 네. 근데 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사람을 떠나서 상황에 따라서 이 유형이 변화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그게 또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즉 상황에 따라서 상사와 내가 어떤 유형인지를 정말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게 정말 제일 중요한 레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저는 좀 저녁에 제가 어떤 상사인지 좀 곰곰이 생각해보고 다음 주에는 팀원들하고 좀 1대1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좋은 생각입니다. 네, 해야죠 꼭.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